자, 안녕하세요. 올해 24년도 마지막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은 비트룸 관점을 좀 고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식의 패턴이 연출이 안 되고 조정분이 나오면서 약간 하락을 해서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 반등분이 나왔을 때 손해를 좀 보지 않고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4년도 마지막 날이죠. 방송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또 25년도 당장 내일 월초 주초, 일초, 연초가 다 발생이 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항상 월초나 연초, 주초, 일초 다 이제 좀 조정분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포지션을 지금 이 방향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지만 포지션을 스위칭을 해서 최대한 높은 지점에서 쭉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해놓고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 줄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빨간색 라인을 제가 설정해놨는데 여기에 도달을 하면 손절을 좀 할 생각으로 여기 추세선을 그어놨고요. 1차적으로 한번 터치가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트라이들이 나왔던 부분 또 한번 트라이가 나오게 되면 아래로 더 많이 열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오히려 좀 아쉬운 상황인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불리시 패턴을 통해서 이런 흐름 한 번 더 찍어주고 내려오더라도 올라가 줄 것을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힘이 계속 발휘가 안 되면서 아직도 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을 주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내일이 되면 1월 1일 25년도 새해가 밝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그대로 조정이 연출이 되면서 8만 불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포지션 진입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상황은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연물 ETF 세계 최대 금 ETF를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번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가 올해 ETF 업계의 각종 기록을 깨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지금 IBIT는 출시 11개월 만에 자산 규모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그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ETF보다 빠른 성장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11조 달러 이상의 자산운용 역량과 결합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10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전문가들은 IBIT가 2025년까지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골드쉐어스를 넘어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평균 거래량과 옵션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경쟁 상품들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블랙록이 이번에 비트코인 연물 ETF를 출시하면서 세운 기록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시 11개월 만에 자산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어떤 ETF도 출시 첫 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비 50개 이상 유럽시장 ETF들 총자산 규모를 합친 수준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을 했다. 즉 비트코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고 비트코인 180% 이상의 상승 우리 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제 ETF 자산 증가 속도가 5배 빠르다. 다른 대표 ETF가 비슷한 자산 규모에 도달하는데 4년이 걸린 것에 비해 IBIT는 단 11개월 만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일평균 거래량 점유율이 50%를 초과. 비트코인 ETF 상품들 중에 IBIT가 매일 평균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TF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통교명의 자산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된 물꼬라고 볼 수 있어요. 물꼬를 튼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있어서 블랙록은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자금을 코인 시장에 유입시킨 가장 큰 근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히 나오게 되는 반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즉 보시면 내려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특히 이제 내려가는 와중에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정확한 지점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시드를 가지고 이끌어 오면서 다사다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드의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9만 불이
아예 영원히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 여러분한테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 요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위기 요소가 생겼을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도 이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고 아래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손절을 하면서 여기서 포지션 스위칭을 바로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밤 그리고 내일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해요. 어느 방향으로 나오게 될지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추세가 이탈이 되고 나면 밑으로 충분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본 손해를 여기서 메꾸든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올라오게 됐을 때 손실 없이 좋은 포지션에서 숏으로 스위칭을 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 안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숏이 나오게 됐을 때 완벽하게 추세 이탈이 되면서 조정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80K까지는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향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냐면 19일 이때 이제 트럼프 취임이 있죠. 이때까지 이제 기다려서 뭐 이런 방식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밑으로 도달했다 올라오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좀 포지션을 잘 잡아가지고 좀 현명하게 좀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이런 방식으로 좀 매매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야간 라이브 방송 비타아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방송을 켰다가 좀 오류가 있어서 지금 다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일단 오늘 포지션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죠. 아까 이제 롱에서 올라와 주면 이 채널 안에서 올라와 줬을 때 약손절을 하든 본절에서 나오든 이제 하락을 좀 보여줄 것 같아서 포지션 스위칭을 좀 했고요. 한 상황에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다타님 안녕하세요. 아유, 연말인데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칸타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좀 라이브 켜놨다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와이프랑 좀 나가서 밥도 먹고 와이프 생일이 또 1월이어가지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선물 하나 사주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또 방송 켰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좀 시청자분들이 생기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칸타타님 무슨 좋은 소식이시죠? 정말요? 아, 숏으로? 설마 그 숏으로 지금까지 계속 잡고 있었어요? 아, 진짜 축하드려요. 와, 시드 9천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내 방송이 터가 좋다니까. 봐봐, 이렇게 우리 카다타님 또 바로 이렇게 내 시드는 좀 갈렸더라도 카다타님이 야, 청산당했다고 말씀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복구 다 하시고 몇 배가 불어나는 거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연말인데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어서 너무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로 부럽습니다. 지금 진짜 그래도 제 방송이 터가 좋은 것도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다타님이 또 이제 제 방송 계속 보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청산 나간 거 복구도 하셨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좀 과도기 부분을 넘어선 거죠. 9천만 원이면.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진짜 선순환이고 선영향인데 이제 9천만 원이면은 대략 한 6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쵸? 6만, 지금 시세로 지금 한 1억이 6만 6천 불 정도 할 겁니다. 그쵸? 대충. 테더로 바꿨을 때 100만 불, 진짜 6만 불로 먼저 저랑 같이 이제 도전하면서 30만 불까지 먼저 가본 다음에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칸타타님 진짜, 그러니까 딱 6.1만 불, 6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진짜 30만 불로 진짜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매매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제가 바라는 게 우리는 하나의 작은 세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좀 결속력을 가지고 같이 돈 벌고 내 시드가 좀 증식되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25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달려봅시다. 제가 많이 진짜 열심히 방송하면서 카다타님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또 제 관점을 보시면서 또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도 하시고 우리가 포지션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같이 매매를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도움도 많이 되고 위로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저는 칸타타님을 보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요. 9천만 원 진짜 축하드립니다. 칸타타님 원래 근데 제가 봤을 때 매매 구력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요. 충분히 진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드를 많이 불렸었을 때
그때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이미 가지고 계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챌린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요소들 좀 추세대로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타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변동성이 좀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제 주계좌에서도 지금 계속 매매가 어쨌든 간에 주계좌는 이제 스윙 매매로 좀 가지고 가는 건데 비트는 숏으로 전환을 해놨었고 이더 롱을 좀 아직 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전체 제 계좌로 따지면은 이 챌린지 금액은 사실 극히 일부라 계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연말이 좀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하여튼 제 시청자분 특히 이렇게 제 방송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창기부터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연말에 잘 된 소식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 기분 좋네요. 일단, 그러면 오늘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기로 하고. 근데 시장 상황은 또 막 사람들 곡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UX 링크 이런 종목은 그냥 뭐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냥 크리스마스 날 쇼 잡아놓고 판비를 좀 냈겠지만 뭐 펀비 무서워서 매매 못할 건 아니니까 잡아놓고 그냥 기다려서 쓰면은 뭐 이거 뭐 정말 떼돈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와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지금 근데 반대로 이제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는 또 종목을 보면 다 올려줬죠 거의. 이렇게 착한 종목이 또 없어요. 털어내고 다 털어내더니 다시 말아 올려서 탈출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정도면 탈출해야죠.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수준이죠. 고점에 물렸다고 해도 여기 뭐 99%막 95%막 이랬었는데 물론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원래 내가 이 가격이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야 그 금액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착한 종목도 연말이라고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다 죽이진 않고 이런 종목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뭐 지금 조정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리플 3,000원까지 떨어졌고 리플이 좀 여기 부분에 많이 물렸을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 보면 박스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언저리에서 정말 많이 물리셨을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마냥 기분 좋은 연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11월에 돈을 버셨던 분들이 12월에 반납을 한 경우는 많아요. 12월에 들어와서 돈을 버신 분들은 현물에는 아마 10%도 안 될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잃은 사람들이 또 지금 아직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지금 9월부터 계속 이 상승이 계속 슬금슬금 올라와 줬기 때문에 벌었던 거 잘 팔고 전체 다 들이부은 게 아니면 손실이 엄청 큰 상황은 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번 연말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지금 되게 젠틀한 거예요, 사실. 종목들이 무자비하게 막 떨어뜨리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 제가 헤데라를 좀 기준으로 또 많이 보는데 요즘에 얘 봐요. 지금 버텨주잖아. 이렇게. 안 죽이죠, 지금 세게. 알트를 보면 시장의 흐름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알트만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알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아 지금 시장의 트렌드, 지금 시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올릴 때는 급하게 올리지만 내릴 때는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주는 좀 친절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난이도가 뭐 국내 커뮤니티 보면 뭐 어렵다, 뭐 난이도가 진짜 힘들다, 뭐 기사가 운전을 못 같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는 언제든지 나왔던 얘기고 제 기준에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시장은 아니에요. 현물 기준으로요. 뭐 선물은 항상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정이 나와도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지금 시장에 참여해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개인들의 비중이 크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Exchange Rate Ratio 제가 항상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이런 지표들을 좀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지금 거래손의 고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비트만 두고 봐도. 그러니까 거래손의 고래 비율이 지금 그렇게 높지 않죠. 많이 내려와 있죠. 가격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아무 종목이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시총이 4,600, 딱 잘 골랐네요. 네, 칸타타님, 알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이어가자면 이 제타체인이라는 이런 정보를 봤을 때 시총이 뭐 4,600억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냥 세력 한 팀 들어오면 흔들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작은 종목들조차도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요. 특히나 뭐 샌드박스, 체인링크, 뭐 솔라나, 헤데라, 리플, 지금 어드벤처 골드도 그렇고 이런 애들 이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런 거를 이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매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원동력을 더 크게 빨리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개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전에 뭐 중국계 코인들 중에서 뭐 스팀이나 얘도 한번 뭐 주봉으로 보면은 그게 나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 지금 보이는 이런 구간들. 잔인하죠? 얼마나 많이 물렸겠습니까? 주봉인데 높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회를 안 줬어요. 더 죽였다고. 그냥 마이너스 95%막 이러면 95% 오른다고 내 평단 안 오죠. 거의 300%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자금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 자금이. 그냥 진짜 짜투리 돈. 그래 네가 나중에 올라오면 내가 그때 팔게. 이런 정도의 자금들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끔 악랄하게 뺐었다고. 근데 반면에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2월 3일에 상승분이 나왔다가 빼도 다시 올렸다가 빼도 지금도 또 한 번 여기까지는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그런 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세력들이 착해져서 아니에요. 개인들이 올리고 있는 힘도 있고 개인들이 그런 기대를 왜 하느냐. 1월 달에 트럼프 취임도 있고 코인 시장 자체에 나스닥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코인 시장 전망이 좋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주식장 이제 개장할 때 나와가지고 벨 울리면서 내가 올해 암호화폐로 위대한 업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들을 뱉은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코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25년도에도 전망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들 조정이 쉽게 안 오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12월 막 11월에 우리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엄청 큰 조정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이제 시즌 오프다. 시즌 종료다. 한 번 나오면 뭐 마이너스 60% 70% 우습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제법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던 21년도, 23년도의 코인 시장이 아닐 수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셨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알트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욕심을 너무 부려서 너무 적절하지 않은 종목에 큰 비중을 싣지만 않았더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오늘 연말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제 와이프랑 이제 나가서 밥도 먹고 와이프 선물도 하나 사주고 그랬는데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연말이지만 연말 방송을 또 하는 게 좋잖아요. 저 매매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나갔더니 제가 스타필드를 갔다 왔거든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그 브이로그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다들 매매가 안 돼가지고 거리에 연말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진짜 경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죠. 이제 며칠 전에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됐을 텐데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 위축되면서 당연히 이제 시중에 현금이 많이 안 돌게 되고 그러면은 작게는 뭐 소상공인부터 자영업자 이제 그게 기업까지 영향을 끼쳐서 경제가 계속 위축이 되면 돈이 안 돌면 이제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국가 경제도 당연히 위협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지금 뭐 계엄령부터 계속 부동산 매물들도 지금 동탄 쪽에도 부동산 매물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걸 또 오늘 나가서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크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많이 힘들구나 다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아까 낮에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 조정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23년도, 21년도 그때 조정처럼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트렌드를 좀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숏을 지금 진입했는데 채널대로 움직여줬을 때 좀 수익이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숏 포지션을 좀 진입을 해놨고요. 오늘 직접 보면서 또 수익을 좀 내면서 오늘 마지막 매매를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포지션은 오늘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또 UX 링크가 좀 괜찮아요. 매매하기가.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좀 보고 싶은데 단순히 좀 접근을 해보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 안에서 너무 정갈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청산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안에서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주면 진짜 수익 내기에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기에 좋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바로 원웨이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많이 털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제가 말씀을 전에 한번 UX 링크를 언급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였냐? 이 다우 추세 이론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개인들이 탐욕과 열망, 환상을 느끼는 시점부터 조정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숏으로 들고 가되 딱 하나의 염두에 두어야 될 리스크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 이 설거지예요. 설거지 구간. 다우 추세 이론에도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 나오는 구간이 이 1일봉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숏포지션은 전부 다 청산이 되겠죠. 저배까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원래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요. 지금 보면 이론상 고점 찍고부터 계속 저배 숏은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이 안에서 지들끼리 아무리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여기서 숏을 잡은 사람이 청산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펀비가 물론 나갔겠죠. 펀딩비가 나갔겠지만 수익이 계속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숏을 잡아놓은 그 매물들도 익절을 하고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은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또 남은 세력들의 물량 20에서 25% 정도의 물량을 해소시키기 위한 슈팅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UX 링크 물리신 분들은 그때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숏을 잡으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입절을 하고 비중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락만 나오는 종목도 없고 하염없이 평생만 나오는 종목도 없습니다. 이제 원웨이 상승도 원웨이 하락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설거지 구간은 반드시 한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UX 링크를 저도 숏을 좀 잡고 싶은데 일단 오늘 스캘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내일 나가서 가족들 모시고 와이프랑 같이 밥 먹는 내일 저녁값을 벌어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쵸?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돈 나가실 때가 좀 많으실 텐데 한번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한번 벌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저 나가가지고 또 와이프 밥 먹고 뭐 선물 조그마한 거 하나 사주는데 또 돈을 쓰고 왔기 때문에 우리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항상 그렇죠. 내가 오늘 쓰는 돈 오늘 무조건 벌어야 된다. 약간 이런 질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병이죠, 지병. 그래도 다행히도 제 와이프가 아직은 뭐 좋아하긴 하겠지만 막 엄청 비싼 명품 막 이런 거를 원한다기보다 지금 아이가 생기고 나서 집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제가 또 맨날 이렇게 막 매매하고 방송하고 이러니까 심심하다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오늘 조금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또 오늘 연말이고 그리고 와이프 1월에 이제 생일이 있어요. 이걸 다 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갖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뭐였냐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뭐야 TV에 연결해서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플레이스테이션. 근데 이것도 제가 그 오늘 스타필드를 가서 그 일렉트로마트라고 이제 전자기기들 모아놓고 파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다가 스타필드 안에 있는 그 일렉트로마트에 갔는데 어린애들도 엄청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제하는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막 플스 앞에서 게임 막 해보고 있는데 이제 사주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플스보다는 뭐 닌텐도가 좀 싸니까 뭐 닌텐도를 보라고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다른 장난감을 본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컴퓨터 뭐 노트북 이쪽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자식을 데리고 와서 노트북 보는 거 제가 사람들 유심히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매매도요. 여기 안에 인간 군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심리나 사회적인 부분들이 정말로 매매할 때 중요하게 적용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제 전공을 했을 때도 심리학적인 요소들도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근데 이제 좀 그런 인간 군상을
제가 탐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보니까 노트북 같은 거 구매하는 것들도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가격적인 요소를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오늘 보였어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지금 경기 안 좋은 상황들을 적용시켜서 결국 소비자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건 높은 품질의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이 심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들어가면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난히 지금 그래요. 내가 싼 걸 사주더라도 내 자식이 느낄 때 내 부모가 나를 싼 거를 사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고만 느끼게 만들면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그 와이프가 사달라고 이제 원해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이제 사면서 뭐 부속품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그 조작하는 뭐 콘솔부터 거치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니까 대략 한 7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이제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CD가 필요하죠. 뭐 이 CD도 구매를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뭐 아무튼 뭐 밥 먹고 뭐 하고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쓴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00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야 뭐 이제 매매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또 이제 특히 자영업자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족들 뭐 저처럼 이제 와이프 그리고 자식 이제 부모님 연초에 또 이제 1월에 우리 구정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뒀는데 부모님의 환갑이나 칠순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구정이 있고 와이프 결혼기념일이 만약에 연초다. 진짜 X 된 거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이제 환갑이셨고요. 와이프 생일이 1월이에요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이거 사람들 이런 상황인 사람들은 지금 되게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아까. 정말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사람들도 많이 없고 돈도 많이들 안 쓰고 물론 근데 이게 또 강남 뭐 청담이나 압구정 뭐 대치 방배 이쪽으로 가면 좀 의미 없는 이야기는 여기 뭐 한남동 뭐 평창동 강북 쪽도 그렇고 좀 거기는 크게 와닿지 못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뭐 다 끌어모으면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면 대략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끌어모으면. 근데 물론 저도 이제 100억을 목표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이런 체감적인 요소들 내가 내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여전히 돈을 쓰는 거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막 흥청망청 쓰는 거를 잘 못해요. 돈을 벌었어도 힘들었던 시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밥을 먹을 때 일단은 둘이서 먹는 기준으로 2인 기준으로 50만 원은 못 넘겨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뭐 호텔 오마카세나 뭐 파인다이닝이나 뭐 미쉐린 가이드 그런 음식점을 간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웃도어 점퍼 기준으로 200만 원이 넘으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들마다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개인들의 이런 소비 심리와 반대로 투자 심리 굉장히 호기로워요. 이게 왜 그러냐? 소비는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투자는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반증하고 있는 거야. 뭐를? 지금 노동, 근로 이걸로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이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물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고기 먹으러 가서 1, 20만 원 쓰는 건 아까운데 코인 사는데 1, 2천만 원 쓰는 거는 쉽게 사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300만 원 손해보잖아? 이거는 관대해. 근데 내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너무 아까워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지금 현재 경제 현주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투자가 잘못되는 순간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했던 분들 상환 못하죠. 또 우리나라는 뭐 이상한 쪽으로는 머리가 되게 좋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런 거 대신해주면서 이제 돈 안 내고 그냥 채무 변제시켜줄 수 있는 이런 거 브로커들도 많고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뭔 죄야? 빌려준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뭐 대부업체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죠. 그 돈도 다 돈이고 부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 경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비는 줄어드는데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게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는 한없이 줄고 개인들은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고 있는데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건 이제 더 이상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투기성 투자들이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 투기성 투자가 증가를 하면 경제는 그 색이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더럽혀진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깨끗한 금융시장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투기가 많아지는 순간. 왜? 투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박이고 도박은 그 말로는 항상 사실 파멸이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왜 매매 방송을 하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냐면 우리는 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24년 12월 31일 현주소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가? 개인들이 투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가?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연준에서 조절을 하겠다 했고 코스피는 무너져 있고 나스닥도 조정이 곧 올 거고 코인 시장에 대한 가치 전망은 훌륭하지만 너무나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코인 쪽으로 몰려있는 자금들의 대부분이 개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물론 여기 안에는 그들의 염원과 꿈과 희망이 다 들어가 있지만 투기적인 자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 시장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폭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원래 이거 자체가 기본 엔지니어링이에요. 기본적인 엔지니어링이 뭐냐? 투기로 인해서 자금이 더러운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개개인의 너무 많은 개별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너무 어지러우면 항상 리셋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 리셋이 된다는 게 뭐냐? 한번 폭발하는 거죠. 우주의 이치와 정말 비슷합니다. 빅뱅. 너무 과열되고 밀집되고 응축이 되면 한번 터트려서 다시 태초마을로 돌려놓고 시작하는 우주의 이치죠. 주식시장의 엔지니어링은 우주의 이치와 정말 흡사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폭발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폭발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끝도 없는 과열로 인해서 더 이상 시장이 버티지 못할 때, 이 시장의 과열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폭발을 한번 할 거다. 그 폭발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둘도 없는 정말 어쩌면 또 4년, 5년 뒤에나 올 법한 기회를 한번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 흘러가는 정세를 매일매일 매주 매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돈을 벌어야 돼요.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의 이 상승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9월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비트를 레버리지 태워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서 거의 80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죠. 이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올해 매매는 그냥 이때 걸로 다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벌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그 자료들은 당연히 제가 채널 맨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여기에 다 녹화해가지고 매매했던 것들 다 기록을 해놨고요. 아무튼 그 기회를 또 기회가 왔을 때 전 또 잡을 생각입니다. 그때 저와 같이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그냥 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세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화가 될 때까지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그래서 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만큼 그게 단 10명이더라도 10명 다 부자가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 방송을 보는 10명이 부자가 되면요 저는 1000명, 10,000명도 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은 지금 처음 10명만큼의 돈은 못 벌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흐름을 보고 있고 정말 완벽한 지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 때 그 폭발을 한번 잡아내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못할 게 전혀 없죠, 사실. 왜냐면 계속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25년도 1월 1일 새해 첫 방송 비트아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숏 포지션을 좀 진입을 해놓은 상태였고 예상했던 움직임대로 가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원했던 방향대로 숏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지금 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드가 다시 22만 불 좀 넘게 다시 올라왔고요. 이게 19만 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UX링크 그저께 숏으로 이제 또 수익 내고 이제 이때 8,000불 정도 좀 수익을 내면서 비트 수익도 만들어내고 뭐 그러면서 지금 좀 늘어났어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비트의 관점은 일단 숏을 보고 있습니다. 숏을 보면서 이제 연초, 월초, 주초, 일초 모든 게 다 리셋이 되는 1월 1일이죠. 원래 이제 연초, 월초에는 좀 조정 구간이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숏 포지션 잡아 보면서 좀 단기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말아 올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슈가 좀 있잖아요. 뭐가 있죠? 트럼프 취임식이 있죠. 1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트럼프 취임 때 1월 19일 날 트럼프 취임을 하게 되는 그 전에 또 이때 또 찬반영이 돼서 먼저 올라오고 오히려 취임하고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분을 좀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일본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어쨌든 고점 트라이를 계속해서 뚫었었죠. 계속.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고 반등해서 여기 이때 언제야? 25일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랠리로 말아 올리지 못하고 또 31일 어제였죠. 또 위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다시 빼면서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ETF 쪽 자금 유출이 좀 발생이 됐고 뭐 순이익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매도 물량 힘이 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분을 오히려 반갑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바닥 지점을 새로 다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크거든요. 이미 일본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 여기서 다져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좀 다져주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져줬을 때 고점을 더 높이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주봉도 그래요. 제가 왜 지금 단기 하락을 좀 보고 있냐면 이 상승이 주봉 관점에서 이 3에서 4음봉이 나오고 나면 양봉이 연출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월봉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음봉의 법칙을 항상 좀 지키면서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런데 이 3음봉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분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번 더, 한 차례 더 주봉이 세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 빨간 선 터치까지는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30일, 31일 날 나는 결국에 좀 괜찮은 지점에 숏을 진입하고 싶다. 진입해놓고 좀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주봉 관점으로 캔들로 3개의 음봉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이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번 주 마무리가 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 지금 제 생각은 4음봉 이후에 이제 반등 나오는 양봉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 줬을 때 예상 시드가 최소 30에서 35만 불까지는 불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좀 보고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큰 전제를 숏으로 잡고 좀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숏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 시장의 몇 프로나 될까요? 매일매일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실 이 파이를 두고 봤을 때 정말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대략 20%를 안 넘을 겁니다. 여기 이 80%에는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 40%는 되고요. 이제 코인 시장이 좋다, 오른다. 요즘에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이제 공부도 좀 하면서 그날 매수로 모아가는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 20% 안에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과 상승, 이 메커니즘을 좀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또 이 코인 투자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 많은 자금이 좀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2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숏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 파이의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숏을 좀 보면서 오히려 이런 거는 되게 시그널이거든요. 꽉 채우는 양봉, 꽉 채우는 음봉 나오면 이게 좀 흘러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이건 반대로도 적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하락 채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보시면 베어 플래그 패턴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한 번 더 크게 쏟을 수가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숏 포지션을 잡았을 때 사실 이게 85K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과열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숨을 죽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불리시 플래그 패턴에서 지금 채널 안에서의 지금 현재 위치가 하단에 놓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상단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숏 포지션은 전부 다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키하게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장의 흐름이나 현재 움직임을 토대로 이 불리시 플래그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말아 올리는 거를 준비하자고 롱을 진입하는 게 사실 더 리스크가 크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숏을 좀 진입을 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염두에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 중국 견제하는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중국 견제에 필수적이다. 이게 중국이 2023년도 1월에 이제 국가급 거래소를 개방을 하면서 뭐 중국 코인 시장 개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쭉 25년도 결국 1월까지 좀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전통금융을 계속 몇백 년간 쥐고 오던 미국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이, 중국이 만약에 코인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바뀌게 되는 트렌드한 투자 시장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견제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트럼프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좀 모아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부분도 결국에 가장 큰 명분, 이 명분이 뭐냐,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그 어떠한 인더스트리도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던, 얘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우월주의도 있고 선민의식도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자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프라이드로 작용이 되고,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최고의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에서 오는 자부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전통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멋있는 리더로 와닿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으로 좀 준비를 하면서 중국 견제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압수해놓은 21만 개의 비트코인, 이걸 이제 보유하고 있고, 전략적 준비금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연방준비기금에서 현재 약 350억 달러의 외환과 110억 달러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이 포트폴리오에서 배제가 되어 있다.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 보면 연준은 여전히 약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때 한번 트럼프랑 부딪히면서 트럼프가 이제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비트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이 둘의 이제 부딪힘이 과연 어떤 그 결론으로 좀 도출이 될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우려하지만 채택이 확대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비트는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히나 언제까지? 트럼프의 임기까지는 결국에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현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기술적 하락, 조정이죠. 건강한 조정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오히려 그게 나와줘야만 원동력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분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 사이클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지금 올해 25년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100만 불 달성을 해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끌고 가볼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숏을 보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1월 1일 첫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시장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장을 명확하게 보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 돈만 벌면 되죠. 그런 느낌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이런 펀딩 피도 참 달달합니다. 그래도 4,000불 정도가 지금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펀딩 레이트가 그래도 계속 양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 포지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음수로 전환되면서 한번 큰 하락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추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와주면 추매해야죠. 포지션 많이 실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시드 퀀텀 점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숏은 계속 담을 거예요. 언제까지 담을 거냐, 일단 1차적으로 터치를 해주면 여기서는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취임이 좀 변수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까지 트럼프 취임에 대한 선반영이 또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숏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포지션 유지하면서 지금 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정세나 흐름을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